지금 손흥민을 둘러싼 포지션 논란이 축구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팀에서 감독과 주장이 손흥민의 역할을 놓고 완전히 다른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LAFC와 한국 대표팀 사이 포지션 논쟁은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FIFA가 극찬한 손흥민의 포지션조차 여러 시각에서 해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와중에 손흥민 본인은 아직 공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과거 토트넘과 최근 대표팀에서 자신의 포지션에 대해 여러 차례 명확히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포지션 논란을 정리하고 손흥민이 직접 밝힌 발언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최근 화제는 LAFC 산토스 감독과 주장 아론 롱이 같은 날 서로 다른 발언을 내놓은 일입니다. 미네소타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산토스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기용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그는 항상 9번이나 가짜 9번으로 뛰었다. 다만 경기 중 가끔 너무 깊게 내려오는 것뿐이다. 이 발언이 나오자 미국과 한국 언론 모두 경악했습니다. 그동안 LAFC와 MLS 공식 사이트를 비롯한 여러 매체가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기용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입니다. MLS 공식 홈페이지는 지난 콜로라도전 선발 라인업에서 손흥민을 4-3-3 중앙 미드필더로 명시했습니다. 국내외 언론도 손흥민을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했다 보도했고 풋몹과 소파스코어 같은 통계 사이트 모두 손흥민의 포지션을 미드필더로 분류했습니다. 그런데 감독은 단 한 번도 미드필더로 쓰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LAFC 주장 아론 롱은 완전히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흥민은 정말 유연한 선수다. 포메이션에서 9번과 10번 역할을 모두 소화한다. 감독은 미드필더로 쓴 적 없다고 하고 주장은 10번 역할까지 해냈다고 말한 겁니다. 같은 팀에서 같은 날 두 사람의 발언이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린 것이 바로 손흥민 포지션 논란의 핵심입니다. 결국 이 논쟁에서 국내의 축구 매체들은 산토스 감독의 가짜 9번 설명을 사실상 미드필더 역할로 보는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축구에서 가짜 9번은 형식상 최전방에 배치되지만 실제로는 중원으로 내려와 빌드업에 참여하는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산토스 감독은 손흥민이 사이 공간으로 침투하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너무 깊숙이 내려오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 빌드업에 참여하면서도 빠르게 최전방으로 침투하라는 모순된 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최근 국내외 축구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두고 산토스 감독이 보여주는 손흥민 활용법이 사실상 금기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공격형 미드필더는 손흥민에게 익숙하지 않으며 왼쪽 윙포워드가 주 포지션이고 최전방 공격수가 두 번째 옵션이라는 지적입니다. 시즌 내내 산토스 감독의 활용법은 손흥민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방식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집니다. 최근 FIFA가 날카롭게 분석한 손흥민의 포지션이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이 MLS로 이적한 직후 지난해 9월 FIFA 공식 채널은 그의 역할에 대해 주목할 만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FIFA는 손흥민을 전 세계에서 가장 날카로운 공격수 중 하나로 평가하며 한국 대표팀과 LAFC 모두 그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고민했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을 최전방에 배치한 이유는 그의 최대 강점인 뒷공간 침투 능력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FIFA는 손흥민이 최전방에 있을 때 보여주는 움직임이 매우 날카롭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프사이드 트랩을 유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수비와 미드필드 사이 공간으로 내려와 볼을 받은 뒤 원터치나 투터치로 팀 공격을 전개한다는 설명입니다. 이 분석에서 주목할 점은 손흥민의 전방 하강이 의도적이고 순간적인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즉 산토스 감독이 말한 가짜 9번과 표면적으로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LAFC에서 손흥민은 박스 안에서 볼터치가 경기당 단 한 번에 그칠 정도로 전방 공격수로서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근 LAFC에서는 손흥민이 미드필더 역할에 치중하다 보니 팀의 키패스를 찔러주는 보조 역할만 수행하게 되는 문제가 나타납니다. 이는 손흥민이 자유롭게 전방 침투를 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혼란을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손흥민 본인이 직접 한 말을 듣는 것입니다. 먼저 2023년 토트넘 시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시 손흥민은 메잘라 역할을 맡으면서 득점이 크게 줄었습니다. 메잘라는 축구 전술 용어로 미드필더와 윙 사이 중간 측면에서 활동하는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브라이턴전에서 포지션이 바뀌고 백호고를 포함한 활약을 펼친 뒤 손흥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지셔닝.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침투를 감행할 기회가 많은 이 좋은 경기력이 나왔다. 브라이턴은 라인을 높게 올려 내게 많은 뒷공간을 제공했다. 핵심은 침투입니다. 뒷공간 침투가 가능한 포지션에서 손흥민은 폭발적인 활약을 보입니다.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침투를 위한 준비 동작일 뿐 목표 지점이 아닙니다. 올해 3월 한국 대표팀 코트디부아르전 이후 손흥민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요즘은 1대1 데인마크처럼 강한 수비를 상대해야 한다. 이런 수비를 우리가 잘 이용해야 한다. 공간 활용을 더 잘해야 하고 내가 불편한 플레이를 해야 상대도 불편하다. 포지셔닝에서 볼을 받기 힘든 위치로 가야 상대가 막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말하는 포지셔닝 철학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움직임과 예측 불가능한 위치 이동에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발언을 연결하면 결론이 나옵니다. 손흥민은 고정 포지션보다 최전방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내려올 때는 상대가 불편해하는 위치를 선택하며 라인 사이 혹은 미드필더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는 그의 능동적 선택이지 감독이 부여한 고정 역할이 아닙니다. 문제는 LAFC에서 손흥민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미드필드 지원이 충분치 않아 손흥민은 어쩔 수 없이 내려와서 볼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손흥민의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팀 구조의 결핍에서 비롯된 현상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한국 대표팀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수석 코치가 포르투갈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표팀 전술을 사실상 공개해버리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수비 시 사사의 압박 구조, 공격 시 3-2-5 변형 포백 체계에서 왼쪽 풀백의 문제점까지 언급하며 인터뷰 삭제를 요청했지만 이미 정보는 퍼져버렸습니다. 특히 손흥민을 왼쪽 사이드라인을 따라 배치하고 이강인을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드는 비대칭 공격 구조까지 노출된 상태입니다. 월드컵을 2달 앞둔 시점에서 상대팀 분석관들이 이 정보를 놓칠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명보 감독은 여전히 횡설수설하며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고 18일까지 숨었다가 미국으로 이동할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나옵니다. 결국 결론은 단순합니다. 손흥민 본인에게 물어야 합니다. 그의 포지셔닝 철학, 즉 내가 불편한 플레이를 해야 상대방도 불편하다는 원칙을 실전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최전방을 기반으로 하되 손흥민이 자유롭고 예측 불가능한 위치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침투를 지원할 미드필드가 반드시 존재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드컵을 앞두고 지금 당장 내려야 하는 핵심 결론입니다. 손흥민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 그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